먼저 발행된 위너즈라는 코인의 유통 물량은 2.14%에 불과하다. 스캡 냄새가 풀풀 난다. 나덕연 사태 때 임창정의 바람몰이 역할 같은 얼굴 마담들의 존재와 활동은 성공적 한탕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심지어 인수 본인이 직접 위너즈에 후원받은 적도 있기에 이 코인건을 모를 리가 없는 걸 넘어 누군가로부터는 적극 권유를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방공의 장사의 신 게이트로 인방 유튜브 생태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격투계까지 그 영역이 확장돼 버렸다. 국내 최대 단체 로드FC의 위너즈 코인 게이트인데, 흥미로운 건 수많은 단체 내 핵심 인사들의 연루 속에 두 간판 절친 스타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바로 김태인의 연루, 황인수의 거리두기다. 간략하게 이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 먼저 발행된 위너즈라는 코인의 유통 물량은 2.14%에 불과하다. 스캡 냄새가 풀풀 난다. 세력이 펌핑하고 설거지하기 딱 좋은 세팅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알아보자. 은연장과 연결된 인맥의 물결 속에 이 코인을 발행한 위너즈라는 회사의 반달 전과자 대표 최승정과 상남자 주식회사 대표 김홍기, 로드FC 측 몇몇 주요 인사들이 연결돼 있음을 볼 수 있다. 문제는 특히 대표인 정문홍이 오킹처럼 공식 관계자로 등재됐었다는 것이다. 즉, 해외 거래소에 발행된 이력, 이런 유명인 파트너 명단 등은 회사 사업에 공신력을 더해줘 국내 대형 거래소 내 발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후 문제가 생길 경우 관계자들은 여론은 물론 법적 심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나덕연 사태 때 임창정의 바람몰이 역할 같은 얼굴 마담들의 존재와 활동은 성공적 한탕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다단계 사기꾼들이 상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현재 오킹처럼 정문홍 등 몇몇 인사도 뒤늦게 선 긋고 탈출하는 모습인데, 발행과 얼마나 연관됐는지, 지분 보증이나 투자 같은 게 있었는지, 아님 그냥 밥이나 좀 얻어먹고 유명세 얼굴 마담 해준 건지 현재는 알 수 없다. 즉, 누군가는 억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미지 디지라는 스캠 코인으로 한바탕 해먹은 적 있는 최 대표의 새사기판이 수면 위로 드러남으로써 적어도 국내 발행으로 생기는 막대한 피해자 발생은 막게 됐으니, 그 공익이 현재 이미지 및 명예훼손 걱정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손해보다는 크다 할 수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발을 들여놓은 원죄로 어느 정도 그들이 감수해야 할 몫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확실한 건 김태인의 경우 본인 SNS 통해 주변인들에게 위너즈 코인을 추천해왔음을 공개한 적 있는, 즉 열성 가담인에 가깝기에 억울할 것이 없는 건 물론 적극적 해명까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점이 특히 황인수가 재평가되는 부분이다. 대표 정문홍은 물론 절친인 김태인도 연루된 상황, 심지어 인수 본인이 직접 위너즈에 후원받은 적도 있기에 이 코인건을 모를 리가 없는 걸 넘어 누군가로부터는 적극 권유를 받았을 것임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 유혹을 다 뿌리친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루되기 쉬운 상황이었다가 다가 아니다. 재평가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건 황인수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에 있다. 기존 악인의 이미지와 달리 손쉬운 한탕의 기회에 발담그지 않았다는 점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거침없는 트래시 토킹 스타일과 PTSD 일으키는 일진 얼굴, 특히 이레즈미 감은 몸, 황인수의 이 세 가지 트레이드마크에 딱 맞는 그의 주변인들을 보면 더 그렇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밈속, 인수의 좋은 사람들도 대부분 역시나 문신을 감고 이미지에 걸맞는 일 하다 전과자 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너무나 유명했던 람보르기니남 홍기현이 있다. 예전 황인수가 현 블랙컴뱃 소속 화이트베어 최연준에게 패배했을 때 인스타에서 황인수 악플러들을 협박했던 일행 중 한 명이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마약쟁이의 호화생활 자금 출처가 깨끗한 돈이 아님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성명준이다. 유튜브 스타였다가 수감되면서 날아갔던 그와 가까워지면서부터 부쩍 여론이 안 좋아졌으니 그의 비호감도의 성씨의 지분이 아주 크다 할 수 있겠다. 3종 트레이드 마크와 주변 인물만 보면 황인수도 전과 엠범 느낌인데 의외로 영범이다. 우연히 이번 코인건에 살아남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좀 떳떳하게 살려고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된 케이스인데, 김태인만 해도 학폭 소문이 파다하고 사실 폭력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하는 격투계에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전 세계에 흔한데, 이레즈미 인수는 이 바닥 그 흔한 학폭설도 없다. 원래 상위 일진은 어설픈 일진은 좁혀도 끝나자직에 약한 사람 잘 안 건든다. 혹은 사실 학교를 안 가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실한 건 그 쌤빠따에도 세게 충소리 안 나오는 거 보면 요즘 운동 좀 했다고 온 힘을 다해 주먹 질러대나. 또 강자에게는 설설기는 성명준 생각해봐도 그냥 성품 자체가 강강약약 스타일인 것 같다. 최소 500을 꽂혀야죠. 통장에 매월 얼마씩 돈이 들어와야지 운동도 되고 뭐 밥집 월세도 내고 밥도 사먹고. 무엇보다 돈이 간절한 입장에서 손절한 홍기영 같은 예딘맥이 어걱거리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호화롭게 사는 얘기 들으면 프로 커리어 대부분 파이트머니 200 받으며 버텼던 입장에서 현타와 우리 동네 지키는 일로 전직하거나 명현만 엄태용처럼 참교육 유튜버 도전해 볼만도 한데 가게에서 음식하느라 운동 줄이는 한이 있어도 놓지는 않고 쉬운 길에 현혹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가 석고라는 억감임. 승리 후 실제로 김동연이 사과까지 했던 일에 대한 원한 겸 콜아웃했던 것으로 여론 더 악화, 현타가 올만하긴 했을 것이다. 사실 국내 메이저 체육관 이동이 다 막혀버리는 피해를 입어 혼자 훈련해야 했던 스토리 라인을 보면 이슈몰이도 되겠다. 파이터로서 한 번쯤 해볼 만한 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김동연이 공식 사과할 때까지 자초지종을 함구하고 있었던 걸 보면 입 또한 무거운 편인 그다. 위너즈 코인 건은 무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어느 정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격투계와 건반달 세계의 실제 불법 커넥션이라는 어두운 이면을 잘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한탕주의와 그에 기생하는 사기마년 풍조를 보여주는 씁쓸한 게이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에서 가장 부패했을 것 같은, 연루됐어도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한 스타 선수의 의외의 모습도 발견케 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사람의 진정한 면모는 탐욕이 불타오를 때 가장 잘 드러나기 마련이다. 다부진 몸에 앞치마를 한 황인수의 모습이 그래서 더 새롭다. 구독, 좋아요.